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칠판을 새로 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칠판에다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힘 파트 할 차례 맞죠? 그죠? 마찰력과 부력에 대한 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 파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라는 것은 일단 힘을 주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힘을 주게 되면 모양이 바뀌든가 아니면 운동 상태가 바뀌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양만 바뀌는 경우, 운동 상태만 바뀌는 경우, 또 둘 다 바뀌는 경우도 설명했죠. 둘 다 바뀌는 경우는 뭐 찼을 때, 쳤을 때, 때렸을 때, 또 자동차가 쿵 하고 박으면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경우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서로 간에 접촉을 해야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접촉을 하지 않고 떨어져서도 작용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접촉하는 힘은 탄성력 공부했죠? 그 다음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힘은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곧 무게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접촉을 해도 되는 힘 중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마찰력과 부력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이 어떤 힘이고 또 부력이 어떤 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과 그리고 부력이죠. 마찰력 그리고 부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찰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과의 접촉이죠. 대표적인 접촉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합니다. 자, 마찰력은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운동 방향의 반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마찰력 말고 사실은 그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죠. 탄성력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이에요. 자, 방향은 다 방향인데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중력 같은 경우는 지구 중심 방향, 그리고 탄성력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 이번에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마찰력의 크기 같은 경우는 주로 면의 거칠기와 그리고 무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게 되면 무게라는 표현보다는 수직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수직항력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아래쪽으로 무게가 작용하겠죠. 그죠? 무게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무게가 작용하는 만큼 이 면이 떠받치겠죠. 이 면이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무게하고 수직 항력이 방향은 반대라도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트럭이 있는데,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있는데, 빈 트럭하고, 자, 트럭에 이 아무런 이 짐을 실지 않은 트럭하고, 이 짐을 가득히 실는 트럭하고, 마찰력은 어떤 트럭이 클까요? 당연히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큽니다. 선생님도 어릴 때, 저희 뭐 아버님 아시는 분이, 어디 트럭이 빠졌다면서 끌어내달라고 저희 집에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벽돌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빨리 트럭에다가 벽돌을 가득 실으래요. 아니, 다른 차를 끌어내 주러 가는데 왜 차에다가 벽돌을 실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벽돌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마찰력이 어때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는 차가 마찰력이 커야 뒤에 있는 차에 미끄러지지 않고 당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게하고 마찰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비례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면의 거칠기하고도 마찰력이 달라요. 매끈매끈하면 마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면이 거칠거칠할수록 마찰력이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면의 거칠기와 무게 두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마찰력의 크기 나와 있죠.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무 도막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당연히 두 배 더 무겁겠죠? 두 배 무거우니까 마찰력의 크기도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크릴판과 사포가 있죠. 아크릴판은 매끈매끈하고 사포는 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끈한 면과 거칠거칠한 면이 있는 거죠. 당연히 거칠거칠한 면이 마찰력이 크겠죠. 그러니까 면이 거칠수록 무게가 또 많이 나갈수록 마찰력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찰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만 알 게 아니고 옆에 세로줄에 보게 되면 이 접촉면의 넓이가 다를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인데, 자, 똑같은 물체입니다. 어떤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세로로 세웠을 때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로로 세웠을 때는 접촉면이 좁고 야는 넓겠죠. 그렇죠? 근데 무게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접촉면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 마찰력이 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찰력은 똑같습니다. 접촉면의 넓이와 마찰력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접촉면 넓이는 마찰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칠판 새로 샀는 괜찮죠? 그죠? 이게 난반사 유리예요. 일반 칠판 아니고 유리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 있죠? 자, 일상생활 속에서 마찰력이 커서 좋은 경우가 있고 마찰력이 작아서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찰력이 커서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등산화. 신발은 당연히 마찰력이 큰 게 좋겠죠. 그래야 안 미끄러지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 미끄럼 방지 패드. 왜 계단 끝부분에 왜 안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그죠?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눈이 내리게 되면 자동차의 체인을 감습니다. 마찰력을 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체조 선수가 손바닥에 막 햇가루 같은 거 푹푹푹 묻혀가면서 이렇게 철봉을 잡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악기를 연주할 때 활에다 또 송진을 칠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활이 만약에 활이 마찰력이 전혀 없으면 삐그덕삐그덕삐그덕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음악이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이제 음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마찰력이 작고 매끈매끈한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수영장에 막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 미끄럼틀에 마찰력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물이 쫙 이렇게 물을 좀 흘려보내요. 그래야 마찰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야 쫙 미끄러졌어요. 그죠? 쫙 미끄러져서 내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미끄럼틀인데 마찰이 크다고 생각해봐. 오, 그죠? 생각만 해도 막 엉덩이 불나겠죠. 그죠? 큰일 나요. 그죠? 그 다음에 창문에도 요즘 보게 되면 창문 아래쪽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거는 마찰력을 작게 해서 창문이 쉽게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퀴를 달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전거나 이런데 여러분들 왜, 그죠? 성 모모군은 자전거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 모모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체인에다가 기름칠을 합니다. 그거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베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책에 베어링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자, 1kg짜리 물체를 올려놓고 마찰력을 측정을 해보았더니 5N이 나왔습니다. 5N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면이에요. 똑같은 면에 예를 들어서 3kg을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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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맞죠? 3kg이었을 때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왜? 무게가 몇 배가 된 거예요? 3배가 된 겁니다. 그럼 무게가 3배가 되면 마찰력도 당연히 몇 배? 3배가 되겠죠. 그래서 15N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력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부력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개가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휴지로 닦아 보겠습니다. 자, 부력파, 오, 잘 닦이죠, 그죠? 이게 유리라서 잘 닦여요. 자,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부력 파트 공부하겠습니다. 부력이 뭘까요? 자, 부력이라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 둥둥 떠오르려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자, 물이 있고 오리가 있습니다, 그죠? 오리, 부리가 있고 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리가 물 위에 떠죠. 어떤 힘에 의해서 떠는 거예요? 자, 오리가 부력에 의해서 떠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부력은 어떤 액체나 기체 속에 잠겨 있을 때 밀어서 뜨게 하는 힘이 부력이에요. 그죠? 액체나 기체가 그 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올려주는 힘을 뭐라 그런다? 부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력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겠어요? 당연히 중력과 반대 방향, 위로 올려주잖아요. 그죠? 자, 방향이 다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그렇죠? 탄성력은 힘의 반대 방향,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그리고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 뭐 반대 방향도 많고 그 방향도 많습니다. 항상 방향들마다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물 속에 잠긴 부피와 관련이 됩니다. 오리가 무거우냐 가벼우냐 이게 아니고 물속에 많이 잠기면 많이 잠길수록 부력이 큰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 액체가 이 물체를 밀어내는데 이 액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들어오니까 막 더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누군가가 막 차지하고 들어오면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바로 부력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많이 차지할수록 부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력은 뭐와 관계돼요? 잠긴 부피와 관계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부력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원래 물체 무게가 10N이었는데, 그렇죠? 10N이었는데, 자, 어떤 추의 무게가 10N이었는데, 물 속에 담궈서 쟀더니 8N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10N인데 8N이 나오려 그러면 부력이 얼마 작용했다는 뜻이에요? 2N만큼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 반대 방향으로 2N 부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10에서 2N을 빼고 얼마가 나온 거예요? 8N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자, 누가 부력이 많이 작용할까? 요렇게 된 경우 가와, 요렇게 된 경우 나와, 요렇게 된 경우 다. 그러면 잠긴 부피를 보셔야 돼요. 가는 요만큼 잠겼죠, 요만큼. 물속에. 나하고 다는 똑같이 다 잠겼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덜 깊이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긴 부피가 얼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다는 부력의 크기가 어떻다? 같습니다. 가는 당연히 작겠죠. 이렇게. 잠긴 부피가 작으면 부력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력은 뭐하고 관계된다 그랬습니까? 잠긴 부피와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화물선이 나와 있죠. 배가 가벼울 때는 조금만 잠겼으니까 부력도 작겠죠. 근데 배가 무거워지니까 물속에 많이 잠겨요. 그러면 부력도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긴 부피만큼 부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력의 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액체 속에서 부력, 구명조끼, 물에서 뜰 수 있잖아요. 부표가 뭔지 알죠?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죠? 부표. 해녀들도 보게 되면 부표를 띄워놓고 자기가 그 속에 잠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거운 배도 부력을 받습니다. 잠수함도 물속에 들어가면 다 부력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을 받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원래 몸무게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가 부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이 나와 있죠. 비행선, 열기구, 그 다음에 풍덩 하는 거 보이죠? 자, 풍덩은
이 풍덩 안에는 자, 풍덩 안에 촛불을 피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는 뜨거운 공기가 돼요.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가 되고 바깥쪽은 찬 공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 사이에는 뭐가 작용해요? 당연히 또 부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게 위로 뜨겠죠. 무거운 거는 내려가려고 하고 가벼운 거는 뜨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력이라는 것은 이 잠겨 있는 부피하고 관계된다는 거.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 요거 철저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 파트가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힘이 뉴턴 단위 썼고 뭐 한데 내용이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파트를 여러 번 이렇게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듣고 문제 풀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학년 책은 이제 그 다음 달 한 달은 남았습니다. 그 내용만 제가 또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